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같이 경제신문 읽으면서 도대체 미국 시장이던 국내 시장이던 왜 이렇게 주식이 뚝뚝 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요즘은 힘이 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잠깐 지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까지 떨어졌어요. 3300선까지 올랐던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우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월 20일부터 계속해서 매도하고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진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86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미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수가 떨어져 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도 아마 대부분 파란불일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와중에 오를 종목을 찾거나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바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투자를 좀 쉬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건 어제 뉴욕 증시예요. 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떨어졌고요. 나스닥만 소폭 오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지금 미국이던 한국이던 주식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일단 경제신문 같이 읽어보면서 상황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연준 3월 금리 인상 FOMC 회의 결과 발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 읽어볼게요. 연준이 3월 첫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테이퍼링 종료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5일에서 26일에 열렸던 FOMC 정례회의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있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연준은 2018년 12월 이후 3년 만에 금리 인상 을 단행하고요. 그 시기를 고시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고 노동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3월인 겁니다. 고신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하면서 테이퍼링 종료와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에 대해서도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중에 풀려있는 돈, 즉 통화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자, 시중에 돈이 많으면 기준금리를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니까 기존의 돈을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시중에 돈이 적으면 기준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서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가 원활해지고 그러면 통화량이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여서 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자주 들었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사를 통해서 용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자, 테이퍼링 뒤에 자산 매입 축소라고 괄호가 되어 있고요. 또 테이퍼링 종료와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아직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금리 인상도 그렇고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연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0에서 0.25% 사이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매달 수십억 달러의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시장이 얼어붙고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일자리도 잃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췄고요. 자,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준 것처럼 미국에서도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중에 돈이 돌게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기 부양책을 위한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바로 여기 기사처럼 국채랑 주택 저당증권을 연준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채권 매입을 위해서 돈을 찍어낸 거니까 당연히 연준의 자산은 올라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입한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고요. 심지어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 2배가 늘었대요. 자, 이렇게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자, 연준이 매입한 자산이 2배라는 뜻은요. 시중에 풀린 돈도 그만큼 불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연준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현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까지 2배로 높인 다음에 3월에는 테이퍼링을 아예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도 최악 수준이고 물가도 7%나 상승하면서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때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도 낮추고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 이제 다시 금리도 인상하고 풀린 돈들을 거두면서 물가 상승 억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으니까 좀 덜 받게 되고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이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낮아지고요.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들은 조금씩 오르는데 비해서 애플과 같은 기술주들은 특히나 더 떨어져요. 자, 왜 떨어질까요? 보통 기술주들은 성장주라고도 하는데요. 성장주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구나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시장도 떠나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한 부채도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 기술주인 페이스북이나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대형주니까 지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나라 대표 기술주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도 현재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전체적인 세계 증시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경제신문 하나로 세계 증시 분위기도 파악했고요. 또 테이퍼링이나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이 기술주의 악재인 이유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빨리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오늘의 뭐가 뭔지는 여기서 안녕!